실리콘 모스 캐패시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 밴드 볼테이지,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 그 다음에 VTH, 그러니까 인버전 됐을 때의 각각의 수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 밴드 볼테이지입니다. 이쪽이 이제 메탈 쪽이고요. 여기가 옥사이드, 여기가 이제 실리콘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백큐 레벨, 그 다음에 컨더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 다음에 인트링징 레벨, 그 다음에 페리민 레벨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 해서 전자 진화 도의 수치고, 여기서까지가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반도체 옥사이드 그 메탈 게이트를 얹게 되면 페리민 레벨이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안정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메탈의 워크 펑션에 따라서 여기서 페리민 레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 감 유지했다,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실리콘이 위로 휘든 아래로 휘든 좀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제일 아이디얼하게는 메탈 물질을 게이트 쓰고, 그 다음에 이 밴드가 플랫한 게 제일 아이디얼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슈를 만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옥사이드와 반도체 사이 계면 이쯤 되는 영역,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많은 경우, 그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SiO2를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성장을 했는데 이 영역 때 여기서는 SiO2니까 실리콘 하나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두 개 있는 이 구조면 이제 완벽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트라이 된 건데,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초반에 좀 성장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이러한 일렉트론들은 옆에 뭔가 공유 결합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쉽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실리콘 어떻게 됐습니까? 나간 전자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어때요? 얘는 양이온을 띄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양이온이 됐다 가정을 한다면, 얘가 이제 포지티브 이온이 되면 이온은 셀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마치 전압을 안 줬는데 불구하고 게이트 쪽에서 전압을 준 것처럼 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옥사이드가 있고 반도체가 있으면 옥사이드에서 이미 플러스가 바이러스가 가해진 것처럼 돼버리면 어쨌습니까? 여기서 반도체에서 일렉트론들이 넘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밴드가 휘게 돼요. 그죠? 밴드 얘만 휠 수 있네요. 얘가 휘면 다 따라 휘어야 되죠. 그러면 살짝 여기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밴드가 휘다는 말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발생한 거고,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또 거기 있고,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골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필드가 이쪽으로 가니까 일렉트론들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조금씩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나 더는 메탈 게이트를 못 쓸 때, 뭐 공정상의 이슈라든지 혹은 전력 반도체에서는 아직 메탈 게이트를 안 씁니다. 안 쓰고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아주 고농도로, 우리 앰플뿔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19승 이상 되는 N타입으로 폴리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게이트까지 형성하고 나서는 게이트에 있는 워크 펑션이랑 그 다음에 실리콘이 있는 워크 펑션이랑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증착을 다 하고 나면 게이트도 실리콘이고, 요 옥사이드 옆에 있는 얘는 이제 실리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워크 펑션이 아무래도 그 페리네에 같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게이트 영역에서는, 게이트 영역은 고농도로 도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페리민 레벨이 그 컨덕션 밴드로 붙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타입은 페리민 레벨이
인트링 레벨보다 좀 밑에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페레미 레벨을 양쪽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는 요렇게 마치 전압을 인가된 것처럼 밴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 때문에 아이디얼하지 못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혹은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우리가 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측정을 할 때 소자를.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 얼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전압대까지 한번 마이너스 전압으로 한번 수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측정할 때 처음부터 아예 마이너스 수입부터 좀 측정을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0V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일부러 한번 거치기 위해서.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는 이미 일렉트론이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전압을 주게 되면, 플러스 전압 준다는 말은 결국 여기 있는 페르미 레벨을 내려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살짝 일렉트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일렉트론들이 더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때 인버전 됐을 때 VTH는 좀 더 빨리 일어날 거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우리가 소자를 측정할 때 VTH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좀 줬다가, 그래서 네거티브로 수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어큐뮬레이션 갔다가 플랫밴드 볼테이지 갔다가 다시 인버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가 휘어져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역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 때부터 주는 건데요. 일단 먼저 플랫밴드 볼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이랑 옥사이드랑 근데 실리콘 Psub으로, Psub이란 말은 서브스트레이트에서 기판을 말하는 거예요. 결합이 된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이 0인데 불구하고 밴드가 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밴드가 휘었단 말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죠? 그럼 서페이스 포텐셜에서 일렉트릭 필드, 특히 서페이스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플랫밴드, 그러니까 밴드를, 에너지 밴드를 플랫하게 해줘야 할 이제 전압대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고,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부터 측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밴드 볼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밴드가 아까 요 밑에 있던 게 지금 이 값만큼 줌으로써, 마이너스 값 줌으로써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이 값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리콘의 플랫밴드 볼테이지를 구하려면 게이트 쪽에 전자 친화력값, 이게 워크 펑션이랑 같은 말이겠죠, 그죠? 전자 친화력값이랑 그 다음에 실리콘 기판에서의 전자 친화력값, 그 다음에 여기서의 도피한 값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 말은 실리콘과 백큐 레벨 값과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영역에서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이거 빼주면 여기 있는 플랫밴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 있는 수식처럼, 자, 여긴 요 값, 그 다음에 플러스 플랫밴드 볼테이지 값,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넘겨주면 수식처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죠. 게이트고, 근데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Q 실리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플랫밴드 값을 구하고 싶다라면 이 각각의 수치들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 플랫밴드 볼테이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값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은 실리콘 일렉트론 어피니티에다가 에너지 밴드갭에서 페르미 레벨 영역만큼만 빼주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수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랫밴드 볼테이지 값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
좀 보면 accumulation, 그러니까 accumulation을 갔다는 말은 그럼 플랫 밴드를 지나고, 그죠? 지나고 전압이 더 인가된 거죠. 게이트 전압에 걸리는 값들을 보면 게이트에 전압을 줬다는 말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전압, 여기 전압값이 다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들을 정의를 좀 해주면 되는데, 그 안에는 게이트 전압 안에는 플랫밴드 볼테이지 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사이드 값,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값, 그러니까 이 밴드를 올렸는 데에 대한 필요한 값,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얘가 올라갔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그 포텐셜을 우리가 고려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서페이스에서 좀 올라가는 이 밴딩이 된 이 값, 그러니까 이 밴딩이 좀 덜 작게 돼요. 작게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 여기서 걸리는 서페이스의 포텐셜 값은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가 가능해요. 그럼 수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요때 요 V옥스는 요 보신 것처럼 자, C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 요 V옥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V는 C분의 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C는 홀이 오니까 accumulation 되어 있고, 요 밑에 C는 옥사이드 되겠죠. 그리고 요 C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요 C는 V옥스에다가 C옥스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근데 요 V옥스란 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커브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보면 이 accumulation 되는 이 값은, 이 accumulation 되는 이 값은 어떻습니까? 플랫밴드 볼테이지 이후로 해서 보이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accumulation에 대한 차지의 값이니까. 이 전체 게이트 전압에서 요 플랫밴드의 값 요만큼을 뺀다면, 뭐 예를 들면 0에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 전체에서 요거를 보려면 요 플랫밴드 값만큼 제하고 보이는 게 이 accumulation 영역에서의 그 차지값이겠죠. 이 V옥스는 VG 빼기 VFB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값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그러니까 accumulation에서의 요 게이트에 인가되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전압을 줬을 때, 원래는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그죠? 왜냐면 밴드가 휜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였으니까 얘를 accumulation까지 가려면 플랫 밴드 볼테이지 줘야 되고요, 캐리어가 모이는 값까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밴드 값까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가 모이게 되는, 캐리어가 accumulation 되는 영역까지 그 값을 줘야 된다는 거고, accumulation 되는 옥사이드의 값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의가 되고, 그때 그 차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기 위해서 수식 정의를 하니, 여기서 C하고 V를 곱하면 여기에 이제 차지가 나오는 건데, 전압값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전압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플리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올렸고, 이제 이거를 0으로 수입을 합니다. 0으로 수입을 하면, 자, 쉽게 말해서 이거죠. 제가 아까 모스펫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전압을 딱 주지만은 실제로는 만약에 시장에 여기 밴드가 휘어있다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전압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요를 갖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는 말은 전압 주는 순간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플러스 수입한다는 말은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accumulation 그러니까 모드로 갔다는 말은 결국 뭐 플랫밴드 볼테이지 지나서 요래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압안에는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ccumulation 됐을 때 그 전압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실리콘은 조금 덜 휘니까 그에 대한 surface potential 값은 우리가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무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전압으로 수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플랫밴드 지나고 살짝 내려왔을 때 그때가 어디냐면 이제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디플리션 영역에는 밴드가 살짝 휘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살짝 휘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 말은 캐리어가 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캐리어? P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일렉트론들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플리션이 발생했단 말은 그 안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홀들은 뒤로 밀려갔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뭐 플러스가 갔으니 결국 얘는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야겠죠. 왜? 그래야지 다시 홀들이 끌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지만은 아직 전자는 오지 않은 상태. 여기는 제가 싶은 말은 일단 캐리어가 없습니다. 근데 밴드는 휘어있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옥사이드와 실리콘 요 사이 이 계면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트랩 주니가 있다면, 우리가 MS 컨택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메탈이랑 반도체랑 접합했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옥사이드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접합했을 때 혹은 뭐 성장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에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컨디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제대로 결합이 안 된 트랩 주니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트랩 주니가 있으면 여기에 또 트랩된 전자가 있으면 이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이러한 트랩된 전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트랩된 전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Q가 있으니까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C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 말은 만약에 아이디얼하게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근데 디플리션 영역에 트랩된 전자가 있다. 그 말은 뭐? 이런 식으로 C 값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서? 디플리션 영역에서.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인터페이스 찰지라고 보기도 하고요. 뭐 일렉트론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표현하는 거는 인터페이스 트랩 densit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DIT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IT가 있으면 디플리션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C 값이 보이거든요. 네. 언제? 디플리션 영역에서. 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인터페이스 트랩 덴시티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C 값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상태와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 측정치를 두고 우리는 DIT를 구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 터만 메소드를 하는데요. 와이드밴드에서는 자주 썼던 걸로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요 디플레이션 역에서의 뭐 키포인트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트랩 덴시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전 됐을 때의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인버전이 됐다는 말은 자, 마이너스에서 플랫밴드 갔다가 그죠? 이만큼 장악한 거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왔다가 이제 이렇게 인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역에 걸리는 전압대를 나오면 이 게이트 쪽에는 플랫밴드 볼테이지가 가해졌을 거고, 여기는 게이트 옥사이드만큼의 전압이 또 인가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실리콘에 인가되는 전압값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플랫밴드 볼테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ox, Vox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소시 전개를 한 것처럼
그 C는 이제 V분의 Q니까 이런 식으로 C옥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에 있는 이 실리콘 전하는 여기 있는 디플리션 이 영역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농도가 높을수록 그죠? 인버전 되는 수가 많을 거니까 바디의 농도하고도 비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디플리션 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리션은 농도에 반비례하고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리콘의 입실론하고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전개를 할 수 있고, 이 값들을 이제 이 안에 넣으면 이제 이렇게 수식이 나올 거고, 그걸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수식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요 안에는 이 값을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요 실리콘 쪽 전압을 보면, 요쪽에 이제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해줘서 밴드가 휘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의 이 surface potential이 있는데, 그러면 이 surface potential이 과연 얼만큼 인가돼야지 인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거를 보면, 자, 인트린지 레벨,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도를 뜻하는 파이F 값, 그죠? 그러면 인버전이 됐단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 값만큼, 그 P타입의 만약에 12, 16승하고 동일됐다면 이만큼 인버전이 됐다는 말은 결국 전자로서도 12, 16승이 돼야지 인버전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파이F 값만큼 서페이스에도 그만큼의 파이프 값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 그만큼의 서페이스 포텐셜이 인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 동일한 파이프죠. 그러면 여기를 얼마? 2파이프 부릅니다. 그래서 surface potential이 얼마큼 가져야 된다? 2파이프만큼 인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urface potential 우리는 뭐? 실리콘이 걸리는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게이트, 인버전 됐을 때 게이트 전압 안에는 뭐가 있냐면 플랫밴드 볼테이지, 그 다음에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이 파이프를 만드는 실리콘의 surface potential, 실리콘의 전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들을 정리를 하면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스펫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라면 만약에 VTH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뭐 농도가 높으면 이 농도는 뭐예요? 이 실리콘 깁판의 농도, 그죠? 왜냐면 그만큼 인버전이 될 거니까. 농도가 높으면 VTH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COX, 그 다음에 입실론. 자, 만약에 옥사이드 두께를 내가 작게 한다. 그럼 VTH는 어떻게 될까요? COX가 증가하고 COX가 증가하면 게이트 전압은 줄겠네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케이스 옥사이드가 두꺼울 때랑 얇을 때를 비교를 해봅시다. 같은 전압이 인가되면 얇은 경우가 필드가 다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렉트론들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겠죠. 옥사이드 두께가 작아지면 VTH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와이드 밴드 갭을 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모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